Hello everyone! Welcome to Exploring Asia serie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시아 탐방 시리즈의 윤혜경입니다. How was the Philippines? 필리핀 어땠나요? We went to Manila and Cebu last week. 마닐라, 수도 마닐라도 가보고 또 세부도 가보았고요. 그리고 The Ring of Fire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이 불의 고리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최대의 신생대 제4기의 화산대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마리아나 트렌치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저번 시간에 공부했고요. Today we are going to the Vietnam. 자, 오늘은 베트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자, 베트남인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정관사를 썼어요. The Philippines가 맞고요. 그 다음 베트남이나 뭐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China, Vietnam, Korea, Japan 이렇게 정관사 들어가 붙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베트남으로 우리가 들어갈 건데요. 먼저 저번 주에 갔던 필리핀에서 베트남에 먼저 사이공으로 들어갈 건데요. 사이공까지는 it takes about 2 hours and 40 minutes by flight. 비행기로 한 2시간 4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From Korea to Saigon, Vietnam. 만약에 한국에서 베트남의 사이공까지 들어가려면 좀 멀어요. It takes about 5 hours and 10 minutes, at least. 최소한 5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차도 2시간이 납니다. 자, 이 지금 호치민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사이공으로 많이 불렸고요. 이름을 호치민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사이공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정확한 이름은 호치민 시티이고요. 우리는 보통 호치민이 수도인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In the northern part. 북쪽에 있는 하노이가 수도고요. 경제 수도 그러면 바로 호치민 시티입니다. 그래서 바로 호치민 시티 근처에 메콩 델타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호치민에서 메콩 델타를 연결할 건데 주로 이렇게 그 호치민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메콩 델타를 가보고 또 구치 터널을 가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론리 플래닛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연관해서 제가 메콩 델타와 구치 터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 자꾸 메콩강이 나올 거거든요. 메콩강의 하구에 있는 삼각주가 메콩 델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It's going to be really interesting today. 상당히 오늘도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저기 유명한 보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죠? 저 보네가요, 사이공 normal breakfast. 일반적으로 사이공에서 호치민에서 먹는 일반적인 아침 식사인데요. 너무나 맛있는 그 비프 스테이크 같은 그런 형태인데요. 커다란 바게트이 함께 나오죠.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죠,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케이. 자, 일단 이 수도는 하노이고요. 정확하게 이 국가의 이름은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입니다. Look at the flag. 저기 베트남의 국기 보이죠? 별 하나, 그죠? 자, 그래서 수도가 하노이라는 거, 그리고 largest city and economic hub. 가장 큰 도시이자, 그리고 경제 중심지는 바로 호치민 시티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언어는 베트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Vietnamese라고 하죠. 베트남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가 공식 공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종의 구성도, it's about 85.7%. 85.7%가 베트남인이고요. 나머지 소수 인종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종교는 따로 우리 필리핀은 그 크리스티애니티, 캐톨릭이 비중이 90%가 넘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거의 무교이거나 토속 신앙이 73.2%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부디즘, 그다음 컨퓨셔니즘, 그죠? 크리스티애니티, 그래서 불교, 유교, 그다음에 캐톨릭, 도교 이런 종교도 있습니다. 인구는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그죠?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GDP는 명목상은 $2,300 수준이지만 이게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지수는요 거의 3배, 그죠? $6,900, 거의 $7,000에 육박합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싸기 때문에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동을 쓰죠. 동이라는 그런 화폐 단위를 쓰고요.
비엔남 동이죠. 그 다음에 국가번호는 84입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필리핀과의 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ook at the Philippines. 자, 필리핀에서 호치민시티까지가 훨씬 가깝죠. It takes about 2 hours and 40 minutes by flight. 그래서 비행기로 한 2시간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워낙 이 베트남이 남북으로 긴 나라예요. 저 지도를 보세요. 하노이는 저 위에 있잖아요. 중국 보이시나요, 여러분? 차이나? 바로 그 위쪽이 바로 하노이예요. 수도 하노이가 굉장히 중국하고 가까운 바로 북쪽에 붙어 있고 위치가. 그 다음에 중간에 다낭이 있고요. 그 다음 이 호치민시티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먼저 호치민시티로 들어오는 거고 가장 큰 경제 수도를 먼저 보고 다낭을 찍고 우리가 하노이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옆에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국가가요 나와 있는데 주변에 Vietnam is bordered by China.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죠. 거기 광동 지방, 북쪽으로는 to the north, and Laos to the northwest. 그다음 북서쪽에 라오스가 있어요. 보이죠, 라오스? 그죠? 아름다운 나라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보면은 캄보디아 to the southwest. 남서쪽으로는 캄보디아가 있는 거예요. 잘 보이나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지형을 여러분 파악을 해 두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나라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Vietnam in the Southeast Asia. 자, 우리가 동남아시아라고 말하죠. 그죠? 그 위치를 보면은요. 저기 베트남의 위치가 보이죠? 남북으로 긴 위에 중국이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본 모습인데 거기 미얀마가 맨 위쪽으로 있어요. 중국하고 옆쪽에 미얀마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라오스. 베트남하고 국경을 맞닿아 있죠? 쭉 내려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캄보디아하고도 국경을 맞닿아서 있어요. 잘 보이나요? 그 다음 아래쪽이 여러분 호치민시티가 보이는 여기가 아래쪽이고요. 거기가 바로 메콩 델타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콩강이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메콩강이 지금 여러 국경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이 메콩강은 과연 어디에서 출발한 강일까요? 정말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메콩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이 있잖아요. 황하강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중요한 여러 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이 메콩강 다 발원지가 티베탄 플래터, 티벳 구먼입니다.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어떤 지리적인 감각을 여러분 보시고요. 이 베트남을 보통 4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There are 4 regions. 4개의 지역인데 바로 southern, 우리가 지금 먼저 들어간 호치민시티가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고요. 잘 보이나요? 그 다음 여러분 central 지역은 핑크색으로 붙어있는 거기가 바로 중부 지역이고요. 거기 다낭시티가 보이죠? 다낭 갈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자, 그 다음에 거기 노란색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하일랜드 에리어예요. 산악 지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또 중심적인 큰 역할을 비엔남 워, 베트남 전쟁에서 수행했던 바로 그 산악 지역이거든요. 베트콩의 주 근거지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그 위쪽에 보면은 여러분 북쪽에 Northern Area, 북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도인데 그 하노이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옆에 하이퐁시티 있죠. 상당히 큰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하노이에서 하이퐁의 그런 그 느낌은 서울과 인천, 하이퐁국 인천 같은 그 하이퐁 근처에 바로 할롱베이를 우리가 마지막에 가도록 할 거거든요. 네, 거기 보면 중요한 곳이 많이 나와요. 이 하이퐁 같은 경우는 우리 LG전자 공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보면은 박린이라고 있는데요. 박린은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쌀공이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 쌀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 거죠. Okay, let's go to Ho Chi Minh City. 자, 호치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중심지고요.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고요. 가장 큰 도시인데 베트남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죠? Ho Chi Minh City is on the southern tip of Vietnam. 남쪽 끝에 바로 옆에 메콩 델타가 있는 그래서 Southeast Asia's emerging city. 동남아시아에 떠오르는 도시고요. And it's still known as Saigon. 여전히 사이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치민시티가 정확한 국민적 영용 호치민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호치민시티로 지었습니다. More than 9 million, 인구가 900만 명이 넘고요. 그죠?
Vietnam's largest city and its economic hub. 경제 중심지입니다. 자,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죠? 네, 저기 비텍스크 파이낸셜 타워의 모습이 보이네요. 68층 건물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좀 이따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Ho Chi Minh City is divided into a series of numbered districts. 이렇게 기후로 도시를 구분해요. 1군, 뭐 2군, 1군에 가장 중요한 시설들이 다 몰려 있고, 뭐 2군, 3군, 7군 이런 식으로 번호로 군이라는 그런 형태로 도시를 분류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까요? 자, District 1 is where almost all of the city's main attractions can be found. 그래서 1군이 가장 중요한 지역인가 봐요. 원래 이 1군에 모든 중요한 것들이 다 처음에 있었으니까. 거의 모든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1군에서.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높은 마천루 건물 있잖아요. 저기가 바로 비텍스커 파이낸셜 타워입니다. 68층. 또 전망대에 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굉장히 많이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wide boulevards built during the French colonial era are lined with skyscrapers.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Nearly a century, 100 years. 거의 한 100년 정도. 1894년부터 거의 100년 가까운, 그죠? 1895년부터 1994년까지 여기가 그 프렌치 콜로니얼 이어라 그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이 바게트 같은 경우도 바로 그때의 어떤 영향을 받은 음식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라오스도 그렇고 바게트가 상당히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다 바로 프렌치 콜로니얼 이어라의 영향으로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보네가 거의 정말 왜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비프 스테이크 같은 그런 형태의 비엔남 버전인데요. 화려한 불쇼를 통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고요. 저기 바게트빵과 함께 저렇게 또 맛있는 소스와 함께 제공되어진다고 합니다. 거의 뭐 가격이 그죠 한 1,700~8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1.65. 그래서 호치민의 아주 노멀한 아침 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여기서는 아침 식사만 제가 소개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는 이게 반깐꾸아라고 하는데요. 누들을 보세요. 이게 타피오카 누들인데 누들이 상당히 좀 두껍대요. 하노이는 면이 상당히 얇대요. 면이 얇은데 쌀국수 면이 얇은데 반해서 여기는 타피오카 누들을 조금 굵은 thick and sticky 누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콩강에서 온 메콩 델타에서 온 씨푸드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여기 뭐 새우도 들어가고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가는 퀘라 이거 보이네요. 메추리알도 들어가고 이게 $1.65 정도에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고요. 옆에 있는 거는 후추라고 하는데요. 드라이 누들이래요. 이 드라이 누들은 항상 사이드로 또 브로스를 제공한대요. 육수를 제공해 준대요. 거기다가 tons of vegetables. 엄청나게 많은 채소와 함께. 굉장히 건강한 식단이겠죠. 채소가 굉장히 많으니까. In Vietnam, not a day goes by without vegetables. 채소 없이는 또 하루가 안 가는가 봐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향신채를 사용을 하시는데 거기 고이꾸온이라는 월남쌈에 특히 향신채를 많이 넣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또 다양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 three breakfast dishes. 아침 식사고요, 그거는. 자, 반미 제일 유명할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바게트 안에 여러 가지를 다채롭게 넣은 형태의 빵인데요. 지금 소니가 손에 들고 있는 저 반미는 저거는 정말 싼 거예요. 저거는 만동짜리예요. 500원인 거예요. 만동. 굉장하죠?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 보이는 이 반미는 저거는 2만동짜리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예요. 그 다음에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속이 빈 반미 가격 보세요. 얼마인지. 그죠? 125원이에요. 안에 아무것도 안 넣은 거는. 그래서 어쨌든 반미는 상당히 다양한 소를 넣어가지고 보편적으로 먹는 아침이건 그죠? 때를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참 좋은 식사인 것 같고요. 또 채소도 많이 들어가고 또 돼지고기나 달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양가 있는 소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채소 많이. 거기다 소스 넣으시고, 그죠? 자, 그 다음 위쪽에는요, 아주 그 하이엔드 퀴진입니다. 네, 그래서 사이공에 있는 앙강이라는 아주 유명한 식당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기 보세요. 그 석쇠에 구운 맨 앞에 여기 까맣게 돼 있는 석쇠에 구운 돼지고기를 구운 그런 요리도 있고 샐러드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요리도 있고 화려하죠. 지금 이 굉장히 유명한 퀴즈니어가지고요. 그 다음 저기 보면 반새우. 이거는 서든 버전이에요. 서든 버전의 반새우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저기 스프링 롤 같은 그런 형태도 보이죠. 이렇게 다양한 음식의 세계를 우리가 또 베트남 문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쌀 문화거진이잖아요. 산모작을 하니까 정말 많은 쌀, 풍부한 쌀이 생산되어지는 거죠. 자, Southern Style High-End Cuisine. 맨 위에 있는 저 식당의 그 지금 한상 가득 water spread. 엄청나게 지금 다양하게 차려져 있는 하이엔드 퀴즈인의 모습인데 맨 끝쪽에 있는 게 고이꾸온이에요. 고이꾸온은 월남 쌈이에요. 월남 쌈. 그래서 이제 꾸온이 쌈이거든요. 고이가 채소라는 뜻인데 이 반짱이라는 그 라이스 페이퍼를 살짝 적셔가지고 찬물에 절대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안 되고요. 다 녹아버리죠. 굉장히 얇으니까 찬물에 살짝 적시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냥 싸서 드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기 채소를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가지고 저렇게 내는 요리가 고이꾸온 월남쌈의 형태고 한국에서 우리가 만나는 월남쌈하고 조금 다르죠. 저게 전통 고이꾸온 월남쌈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다채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Very colorful.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네, 그런 이제 그 하이엔드 퀴즈에 반해서 아래쪽에 보세요. 껌땀. 이 껌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한 일상적인 그런 여행자들도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식사인데 3만동이에요. 얼마일까요? 1,500원 정도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맛있는 껌땀을 먹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돼지고기 이렇게 석쇠에 구운 거하고 달걀하고 채소를 올린 밥 위에 밥이 껌이거든요. 그 위에 이제 저렇게 올려서 상당히 많은 가게들이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사이공의 호치민의 런치 레이디라는 아주 유명한 스트리트푸드 가게가 있는데요. 이 굉장히 유명한 가게예요. 런치 레이디. 마크도 갔었고 뭐 트레버도 갔었고 정말 유명한 유튜버들이 다 이 런치 레이디 가게에 가가지고 반깡꾸아를 먹어보는데 더 싸요. 1달러 30센트예요. 그러니까 한 1,400원 정도 하겠네요. 그죠? 1,400원, 1,450원. 약간 더 스파이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치민 같은 이런 남쪽 서든 요리는 좀 더 스파이시하고 조금 더 핫 앤 스파이시. 워낙 여기가 핫앤 휴미드예요. 날씨가 덥고 습하고 이러기 때문에 음식도 그런 영향이 강하겠죠. 넉맘 소스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넉맘 소스를 만든 넉점이라는 소스에 저 고이꾸온 월남쌈을 찍어서 먹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비엔남에서 볼 수 있는 거죠. They look so yummy. 너무 맛있게 보이죠. 그래서 저 맘깡꾸아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특히 새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링 롤도 고이꾸온도 채소와 함께 새우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먹는 형태를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맛있는 시푸드가 어디에서 올까요? 그래서 이 베트남의 젖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메콩강 하류에 있는 메콩 델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 메콩 델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 피쉬도 많이 잡고요. 그래서 풍부한 물자가 또 이렇게 호치민으로 많이 제공되어지는 거겠죠. 지금 메콩강에서 저기 위에 보이죠? 여러분 메콩 리버 보세요. 티베탄 플래터, 티베트 고원, 청해성에서 시작되어지는 메콩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거치고요. 쭉 내려오죠. 아니 중국에는 메콩강이 없는데 란창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중국에서는 메콩강을 란창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을 지나서 그죠? 태국과 라오스를 걸치고 캄보디아를 걸쳐서 베트남으로 그래서 메콩 델타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시아의 젖줄이고요. 그죠? 메콩강. 그리고 강의 하구에 그죠? 문명이 다 이때까지 발생해 왔었죠. 자, 조금 더 큰 모습으로 제가 메콩강의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요. 델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메콩 델타의 모습이에요. 델타가 뭐냐면 삼각주를 말하는 거예요. 강의 하구에 있는 삼각주. 그러니까 여기 큰 지도를 보세요. 호치민 시티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세모난 삼각주 모양 있죠? 삼각형 모양. 그게 메콩 델타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편하게 크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컷을 잡은 거예요. 자, 이 메콩 델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의 하구에 있는 커다란 델타, 거기에 대도시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강이 범람하면 어떻게 해요? 낙동강 하구 위에 부산이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호치민시티가 메콩 델타에서 한 2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 보이죠? 호치민시티의 위치가 보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메콩 델타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호치민시티 조금 북쪽으로 위쪽에 제가 닥 브라운 원, 갈색 점을 찍어 두었는데요. 거기가 쿠치 터널이 있는 그 유명한 쿠치입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바로 여기 델타가 있는 지도에서도 호치민 위에 제가 갈색 점을 찍어 두었죠. 그 위치가 쿠치 터널이 있는, 우리가 좀 이따 가볼 거고요. 얼마나 대단한 메콩강인지, 그쵸? 좀 이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let's go to Gucci tunnels. 자, 그래서 사실은 American War, 그죠? 베트남 전쟁 당시 이제 베트콩의 활약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뒤에 숨어 있거든요. 이 구치 터널 뒤에는요. 그래서 이 로니 플래닛이라는 정말 배낭 여행자들의 바이블이죠. 그래서 왜 그 방콕의 카오산 로드에서 시작한 그 뭐 에어비앤비 같은 형태를 솔직한 리뷰를 써가지고 그 당시에 로니 플래닛에서는 사진도 한 장 없는, 그런데 이제 너무나 신뢰할 만한 정보여서 이 세계의 배낭 여행자들이 온 세계를 뻘뻘거리고 다닐 때 바로 론니 플래닛 이 한 권을 꼭 들고 갔었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회사죠. 론니 플래닛을 제가 방콕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구치 터널은 정말 베트남의 역사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 보는 체험을 해요. 호치민에 가면 $39예요. 여기 체험하는데. This network of over 200 km of tunnels, 200km의 터널인 거예요. 이 터널이요. 베트콩이 다 뚫었어요. 이 터널을요. 산악 지역에서부터 호치민으로 연결되도록. became legendary, 전설이 되었죠. During the 1960s, 1960년대, when they played a vital part,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때, in the American War, 미국 전쟁에서. 우리는 흔히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죠. 그죠? 대단한 민족이에요. 절대 외세에 굴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along the Vietcong to control a large rural area, 커다란 시골 지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 터널이요. 그죠? Close to Ho Chi Minh City, 호치민까지. 분명히 그 산악 지역에 있었는데 갑자기 호치민에서 탁 나타나고 베트콩들이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대단한 전략을 가진 그런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치 터널을 $39 주고 가보고, 자, 그 다음 메콩 델타를,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65의 이 메콩 델타 투어는 로니 플래닛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체험들이 들어가 있어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다채로운 그런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죠. 절대 바가지를 씌우지는 않죠. 로니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솔직한 리뷰를 써가지고 정말 일반 그런 대충 하던 그런 숙소들이 막 뭐라고 그랬죠. 너무나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배낭 여행자들이 100% 신뢰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Okay, travel to the Mekong Delta on a small group adventure tour. 그래서 스몰 그룹으로 이제 어드벤처 투어를 가는 거예요. 메콩 델타로. From Ho Chi Minh City. 호치민 가면 당연히 이 델타, 메콩 델타 투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 있고 정말 중요한 메콩 델타를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호치민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가본다라는 거죠. A private long-tail boat, Mekong waterways, fish farms, floating markets, exotic fruit farms, and traditional Mekong Delta food. 이 모든 체험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행 코스를 또 제공을 해주시는데 개별적으로 가도 되지만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마 조금 효율적일 거예요. 가이드가 다 설명도 해주고 전부 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바가지도 안 쓰고 짧은 시간에 다양한 그런 형태를 다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호치민 시티 안에도 워낙 메콩 델타가 중요하니까 유원지를 만들어 두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조그만 판 형태로 만들어 두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메콩 델타를 가보는 게 일반적인 그런 코스죠. 자, 그러면은요, 보세요. 가서 플로팅 마켓, 그죠? 수상시장 가보는 거죠. 메콩 델타 가면은 정말 그 메콩 델타가 바로 이 호치민 시티가 있는 이 남쪽에 정말 중요한 생명의 근원지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메콩 델타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놀러 가지만 또 그게 생명의 터전인 거예요. 또 많은 분들한테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메콩 델타의 그 플로팅 마켓에 가면은 볼 수 있는 람부탄이 나오는데요. 이 람부탄은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람부가요, 말레어로 그 머리카락이 있는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털이 있는 건 거예요, 얘는. 털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람부탄이고요. 우리가 라이치를 만날 건데, 한국에서 리치라고 하죠. 그 라이치는 털이 없어요. 베트남어로 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라이치는 나중에 우리가 그 프로 시리즈를 할 때 보도록 하고, 람부탄은 여기 메콩 델타에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든으로 가볼까요? 프룻 가든? 자, 프룻 팜 투어. 이렇게요. 너무 예뻐요. 나무에 달린 거 구경도 하고, 그죠? 또 시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메콩 델타를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트래디셔널 메콩 델타 푸드입니다. 특이한 거는 여기는 꼭 시푸드 중에 강에서 잡은 생선 있죠. 그거를 frying fish, 그죠? fried. 튀긴 거니까 fried fish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튀긴 그 커다란 생선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거 막 자랑하고, 그죠? 나오죠. 이런 푸드가 나오는데요. 저기 끝에 보세요, 여러분. 반짱인데요. 저게 바로 라이스 페이퍼예요. 저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여러 가지 향신료를 싸가지고, 향신채를 싸가지고 말아서 먹는 그게 고이꾸온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빠지지 않은 렁맘 소스가 꼭 들어가죠. 거기다 칠리 들어가고요, 마늘 들어가고, 뭐 그린 파파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를 곁들여서. 와, 정말 멋진데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로 이 티벳에서, 티벳 플래터, 티벳 구원에서 세계 지붕이라고 하죠. Tibetan plateau is sometimes called the roof of the world. 때때로 세계 지붕이라고 불리는 이 티벳 구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구원이죠. It's the world's highest and largest plateau. 자, 그래서 이 구원에서요, 청해성에서요, 메콩강이 발원되어지는 겁니다. Major rivers source in Tibet. The origin of Asia's major rivers. 그래서 아시아에 정말 중요한 강 있잖아요. 맨 위에 인더스강, 그 다음에 옐로 황하강, 그죠? 그리고 메콩강, 양쯔강. 다 이 4대 강이 발원지가 티베탄 플래토, 티벳 구원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 티벳 구원까지, 그리고 이 오늘 배운 메콩강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프룻 가든을 잠깐 보았는데 구체적인 열대 과일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나요? 또 많은 걸 알게 되었죠? 베트남에 대해서. Okay, thank you so much for today.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See you soon. 곧 만나요. Thank you guys. Bye.